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스타브레드 해볼 건데요. 미국에서는 파티 할 때 이런 큰 빵 같은 거 하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티 브레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파티라는 게 뭐 무조건, 한국에도 요새 홈파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어느새 파티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된 것 같고, 뭐 춤추고 이런 파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나눠서 뭐 먹고 이러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다른 발효빵 과정을 보신 분들은 쉽사리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를 해놓을 거는요, 항상 그렇듯이, 대부분 경우가 그렇듯이 유제품은 실온입니다. 유제품이 차갑거나 딱딱한 상태에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스콘이나 이런 바삭바삭함을 하는 제과 쪽에선 그렇지만 빵에서는 차가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력분에 설탕, 소금을 넣어서 놨고요. 그 다음에 계란은 당연히 실온이고 풀어둬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뭐 조금씩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풀어두시는 게 좋아요. 한 개더라도 풀어놓으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2개니까 그렇고, 인스턴트 라이스트는 이렇게 녹여가지고 저어서 따스한 우유에 뒀는데, 물일 때는 이런 이스트가 막 북적북적거리는 게 잘 보이시겠지만, 우유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랫부분에 막 이렇게 있거나 할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물처럼 확 이제 그게 이스트가 반응을 한 거는 덜 보이실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책에서는 제가 짭조름한 바질 페스토 이런 걸 썼는데 조금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스트가 다르다는 거지 이거 과정 자체는 비슷하고요. 바질 페스토나 파메산 치즈를 쓰시거나 땅콩버터 쓰시거나 누텔라 쓰시거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따가 펴 바를 때 그 정도로 펴 바를 수 있는 점성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특히 잼의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더 빡빡한 질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풀어서, 여기도 덩이 같은 게 보이시죠? 이런 거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스프레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점성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링에 따라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도 다른 게, 달달한 필링, 뭐 누텔라 같은 거는 당연히 위에 슈가 파우더도 뿌리고 이러고 싶을 거고, 아무래도 속에 있는 그런 짭조름한 필링은 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셨으면 하는 거는, 하나의 레시피로도 달달하게도 드시고 짭조름하게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링은 이따가 쓸 거니까 아예 두시고요. 반죽에 들어가는 거 자체는 이제 간단하죠. 여기에 가루류에다가 이스트랑 우유 이거 한 거는 지금 10분 정도 지나가지고 다 됐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이게 반응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재료를 섞어 주시고, 이 상태에 거품기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우유를 넣어서, 이 빵을 만드실 때는 그 거품기를 쓰실 일이 별로 없을 수 있게 반죽 자체가 빡빡한 경우가 많고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섞습니다. 이런 거 재료 섞으실 때도 뭐 다르게 기억을 하시는 것보다는 묽은 순서로 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유나 대부분 경우 물이죠. 이런 경우에 먼저 들어가서 대충 이렇게 반죽이 액체와 가루가 합쳐진 뒤에 그 다음 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죽이 뭉쳐져야 손으로 하기가 쉽지,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고 아마 제과점 이런 데서는 2단계부터 기계로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빵을 막 하루에 똑같은 거를 50개씩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면 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마지막에 성형 공정은 사람이 하겠지만 대부분 경우에 기계가 합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드럼통 같은 기계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물이나 우유를 먼저 섞고 이렇게 계란, 버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리는, 여자들 화장할 때 묽은 거부터 하죠. 스킨하고 묽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니까 빵도 여자 피부만큼,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렇죠. 그렇게 소중하고 또 착착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더 이상 스패츌라로는 뭐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긁으셔가지고 이제 손이 압력뿐만이 아니라 체온도 있고 습도도 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손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계란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됐는지 가장자리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그때 2016, 17, 18년 서울에서 베이킹 수업하면서 느꼈던 게 손을 사용하는 거를 되게 많이 꺼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손만큼 이렇게 하는 게 없고, 저희 또 한식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한식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TV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란이 들어갈 준비가 됐다 하시면 계란을 뭐 조금씩 넣어 주셔도 되고, 여기서는 크게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제과 같은 경우에는 뭐 차례대로 조금씩 섞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섞이도록 하고요. 이런 버터 같은 유지 성분은 반죽이 준비가 다 된 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열심히 버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빵은 우유가 들어가고 또 계란이 들어가고 버터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빵이죠. 풍부하고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보울에서 꺼내실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이러면 보울에서 꺼내 주셔가지고 이제 이 유지 성분이 들어가면 확실히 완전 자동차 같은데 기름칠 한 것처럼 이 성질이 바뀔 거를 보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으니까 조금 더 치대서 이제 버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과 제가 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학교에서 그때 정식으로 배울 때 빵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으셨던 반면에, 제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성적이고 꼼꼼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제 베이킹 책은 이때까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늘 쉬운 빵과 디저트를 반반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시기보다는 홈베이킹 하실 때는 또 두루두루 저희가 하고 싶은, 너무 전문화되고 이런 것까지 추구하는 게 홈베이킹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반죽 방법 아실 거예요. 지금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충 보면 접어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또 잡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은 초반이라서 여기 막 아래 붓고 하는데 반죽이 손에 착 붙을수록 여기 붙는 것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 집 어지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 한 노트 하나 정도인데 이 정도도 어지르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죠? 집에 DIY 관련된 거는 다 좀 어지르는 느낌이 있으니까 빵 만들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직 버터가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느낌은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슷해졌죠. 이러면 이제 버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빵 반죽을 하면, 제가 이 방송을 나중에 모니터링을 할 때 너무 헉헉거리니까 부끄럽긴 하지만 1인으로 하는 거므로 1인이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말소리를 멈춰보면 이 찐득찐득한 이런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확실히 이게 반죽이 다루기 쉬워진다. 이게 버터의 여기 함량이 높기 때문에 90g이나 되니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반죽 전체에 이렇게 지금 덩이가 있으니까 버터 전체를 어떤 면에서는 로션 바르는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아직도 좀 떡진 것 같다 하시겠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가루 함량이 많죠. 545g이고 또 빵도 직접 만들어서 나오면 이만큼 큰 파티 브레드는 여러 사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양이 많아서 평상시에 뭐 200~300g 정도로 빵 반죽 하시던 분들께서는 조금 분량 때문에
버거우실 수가 있지만 그만큼 만족도도 높고 양도 많은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죽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계속 누락되는 게 본반죽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크래퍼가 있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따가 작업을 하실 때도 4등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래퍼는 특히 이 빵에서는 강추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완전 떡진 것 같은 게 반죽이 되겠냐 하시겠지만 항상 가르쳐드린 발효빵 반죽법 있죠. 내려치고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 이렇게 좀 진 반죽이 그 반죽이 완성됐을 때 만족도는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반죽이 저는 지금 여기 촬영 현실상 한 손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2손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반죽 제가 한국 표준 사이즈 손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2손으로 하시는 게 딱 맞거든요. 그래서 2손으로 내려치고 미시고 내려치고 미시고 한 번씩 이렇게 가장자리에 분반죽에 합쳐주시고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 양이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누락돼서 좋을 게 없으니까 저희 보통 케이크 이런 거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앞으로 15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이 이제 발효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고요. 완전 완벽하게 매끄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기계로 하는 반죽이 아니고 손에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반죽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정하되 크게 갈라짐이나 이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느껴주시면 되고요. 아마 더 이상 반죽을 치대시다 보면 한 20분 정도 지나면 변화가 없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자주 만들어 보실수록 그런 단계가 이제 익숙해지실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둥글려서 발효하는 이유가 그래야 이 표면 자체가 일정한 상태에서 안정되게 발효가 되지 완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발효를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손날을 사용하셔가지고 둥글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두고 이제 요새는 여름이라서 더우니까 실온이 괜찮지만 겨울에는 집에서 가장 따뜻한 데 두시고 발효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 정도 반죽보다는 볼 높이가 높은 게 이게 들어붙고 할 리가 없으니까 혹시 우리 집에 있는 볼은 반죽에 비해서 너무 이게 얕다 싶으시면 위에 덧가루를 좀 분칠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랩을 덮어주셔야 이게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덧가루도 싫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뚜껑 자체를 뭐 이렇게 냄비 같은 걸로 크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뚜껑을 해주시면 들어붙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괜찮기 때문에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발효를 할 거고요. 이따가 1시간 반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 발효가 다 됐고요. 발효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덧가루에 찍으셔가지고 한번 반죽 가운데를 보시고 구멍이 그대로 있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덧가루는 선형하고 이러는데 자꾸 필요하니까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발효가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로 하시고 나셔가지고 이제 분할을 할 텐데 분할을 할 때 중요한 게 그게 필요하죠. 저희 똑같은 상태에서 4등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모양을 다듬어 주시고요. 이러는 목적 자체는 좀 정돈이 된 뒤에 분할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해서 하면 아무리 무게가 같더라도 좀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체 지금 중량을 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울을 0점으로 하셔가지고 전체가 보면 952g이니까 이거를 952를 4로 나누면 하나당 얼마가 되나요? 제가 금방 계산을 해보고요. 952 나누기 4 하면 238g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분할하실 때도 그냥 상태에서 이렇게 막 여기서 바로바로 238g을 떼서 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대략적으로라도 4등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238g 맞추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씩 238g을 한번 해보고 재볼게요. 첫
이렇게 세 개를 재고 나면 마지막 거는 잴 필요가 없죠. 첫 번째는 213이니까 일단 238g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도우에서 조금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스크래퍼가 있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238g이 됐으니까 이 상태로 일단 4덩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분할하고 하실 때 나머지 도우는 가능하면 비닐이나 젖은 면부로 덮어두시는 게 도우가 마르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일정한 4덩이가 됐고요. 이제 선형을 해야 되니까 선형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둥글려서 놓은 상태에서 일정하게 돼야 가능한 내반죽 시차가 줄어드니까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이런 방법을 돌을 동글리시는 방법이 다 비슷해요. 이 정도면 손으로 딱 가능하죠.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여기에서 접고 나서 밀고 접고 나서 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돌을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4덩이 돌을 다 둥글려 주신 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형 부분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빵을 선형만으로도 훨씬 뭔가 화려한 분위기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선형을 안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둥글리는 방법 2가지 소개해드렸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이 반죽도 같은 경우에는 손이 저희 손보다는 조금 반죽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도우는 나머지는 선형을 이거 할 때까지 옆에 두시고요. 옆에 덮어두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반죽을 납작하게 밀어서 오븐팬 위에 얹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원형 피자 오븐팬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 팬 없이 일반적인 팬에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오븐팬을 옆에 이렇게 두고 이제 선형을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일단 완전 동그란 상태가 돼야 저희가 선형하기도 쉽겠죠. 혹시 여기 들어붙고 이럴 거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덧가루를 사용하긴 하는데 덧가루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싶으시면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이렇게 넓게 펼 건데요. 반죽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겠지만 최대한 넓게 해서 저희 반죽이 4개가 겹쳐야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가장 얇게 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힘을 끝까지 주셔가지고 이걸 미실 때 거의 밀대로 반죽에 그 공기를 뺀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으로 되도록 이렇게 모양을 조금 방향을 바꿔 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뺄 거고 한 번씩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통 저희 피자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모양 잡는 거 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납작하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신 반죽을 팬에 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렇게 모양을 잡을 이유가 저기 필링을 하고 나서는 모양을 다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주신 뒤에 이제 필링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잼은 제가 다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르기 쉬운 점선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덩이가 있어도 혹시 뭐 신경 쓰이시면 이렇게 빼셔도 되지만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다 되는 거고요. 잼이 3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시기보다는 끝까지 얇더라도 최대한 발라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서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잼 다듬으실 때도 끝까지 이렇게 가도록 신경 써주시는 거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똑같은 반죽을 이제 반복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3단 한 거 위에다가 이렇게 얹을 건데 마지막 반죽은 조금 더 크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이 잼이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선형하기 직전에 마지막 반죽으로 아래에 3단을 다 감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장자리에 작업을 하면서 묻은 잼은
오븐 속에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합쳐주시고요. 이런 작업을 해서 깨끗한 유산지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선형을 다 마치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유산지로 옮기게 되면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 지금 무슨 돔처럼 이렇게 다 조금 모아봤습니다. 모아봤고 이제는 선형을 해야 되는데, 이 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씩 손으로 가장자리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반죽을 마무리를 해준 뒤에 선형을 하면서 그 선형을 찝은 모서리 부분이 발효가 되고 이러면서 퍼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형을 할 때 이제 꼬아주셔야 되는데, 꼬아주시는데 이 빵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가운데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거죠.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꽉 눌러주시고, 이제 아까 스크래퍼가 열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래에 만약에 팬이 조금 버겁다 하시면 팬을 빼고 그대로 이 유산지째로 덜어서 다시 팬에 얹으면 되니까요. 선형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분하고, 이런 거 하실 때는 일반 이런 스크래퍼보다는 훨씬 더 날카로운 게 잘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4군데를 하고 나서 저희 짝수 등분은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하나를 또 이렇게 반으로 등분을 하고 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가 이제 4등분이 4개가 되는 거죠. 16등분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분을 다 하셨으면 다시 팬 위에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이제 가운데 이거는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것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해요. 그냥 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 4등분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2개를 잡고 이렇게 해서 한번 책에도 설명을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셔가지고 한번 꼬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끝을 꼭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2를 한 번 꼬고 2번 까서 2개를 꼭 눌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효가 되면서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벌어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되면서 이 부분이 반죽으로 덮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티슈가 아니라 이런 키친타올 같은 거에 물기를 적시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깨끗하게 한번 정돈을 해주시고요. 워낙에 볼륨감이 있는 빵이다 보니까 이 상태로 아마 불을 끈 전자레인지 같은 데 넣어두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30분 2차 발효한 뒤에 계란 물칠을 예쁘게 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다 됐고요. 발효가 되니까 되게 볼륨이 더 커진 느낌이죠. 항상 확인하는 방법은 손에 덧가루 살짝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느낌에 영향을 안 끼치는 가장자리 부분에 눌러보고, 눌러진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 발효가 된 겁니다. 발효가 덜 됐을 때는 눌러진 부분이 서서 이렇게 조금 무슨 반항하듯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란물 초반에 이렇게 남겨둔 거 당연히 실온이겠죠. 지금 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계란물 칠하실 때도 절대로 지금 최종 과정을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과하게 누르셔가지고 막 이렇게 영향을 주지 마시고 진짜 화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빵이 다른 빵과 비교했을 때 살짝 계란 물칠 하기가 허들이 있는 게 잼 부분에 저희가 계란을 안 닿게 하면서도 이걸 하고 싶잖아요. 여기 그래도 반죽 부분에는 이걸 하고 싶으니까 너무 조심은 해주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잼 부분에 완전히 닿지 않는 건 또 한계가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일단 구석구석 어떻게 보면 눈으로 먹는 부분이 큰 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빵인데 케이크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오늘처럼 달달한 이런 토핑을 달달한 안에 필링을 넣었을 때는 위에 토핑으로 슈가 파우더 이런 걸 뿌려서 좀 더 뭔가 파티 같은 분위기를 내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또 안에 들어가는 게 빨간색이다 보니까 여기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에서도
그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명절과 많이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잼을 하면 그 이제 크리스마스랑 연결되니까 슈가 파우더를 하면 눈이 연상이 되죠. 여러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 여름이라서 이제 조금 연관성이 아직 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제 안에 빨간색 잼을 해서 장식을 했고, 슈가 파우더를 뿌리고, 가장자리는 뭐 로즈마리나 이런 초록색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띠를 두르고 하시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별거 하지 않고도 파티 분위기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빨도 되게 잘 맞으니까 저는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석구석 하셔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굽는 시간 자체는 크게 길지 않으니까, 빵 같은 거 구울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구우면 딱딱해져서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위에 겉면이 말랑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한 갈색 나지 않게 구워주시고, 구우실 때 혹시 우리 집 오븐이 너무 세다 하시면 위에 살짝 반죽에 닿지 않게 호일 같은 거 덮어서 구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맛있게 구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고요. 저는 완전히 식힌 후에 이렇게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좀 더 화려한 분위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단 필링일 때만 가능한 데코 방법입니다.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떼서 드시면 좋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뭔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재밌고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표지 사진으로 고려가 될 만큼 조금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 전체가 빵 책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책이니까 탈락이 되었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좀 더 짭조름하게 드시는 방법 이런 거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재밌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시피가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정신없게 달려오느라 조금 서두른 느낌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방송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해보시고, 절대 책만 보지 마시고 책 보시고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보시면 재밌고 좀 더 생산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This is my star bread. It can be a bit tricky, but it's totally worth it. So I hope you enjoy making it with your loved ones. Yeah, thanks for watching. Happy baking, everyone, and see you in the next one. Bye-bye.